총 8회기 중에서 네 번째니까 이제 절반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예. 그냥 순식간에 막 흘러가죠, 시간이.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반이 흘러가지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날도 좀 선선해지고 해서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글쓰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쓰기와 읽기는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은 여태까지 쓰기보다는 읽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더 많이. 지금도. 읽은 시간과 쓴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평생 내가 읽은 거, 평생 내가 쓴 거 생각해 보시면 읽은 시간에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겠죠. 네.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70년간 읽어온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말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쓴 시간을 한번 다 더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죠. 네,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어려운가 하면 글쓰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기간 안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실력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실력 그 상태에서 거기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제 글을 써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건데, 이게 한겨레 21이라고 2000년에 보도됐던 자료예요. 2000년. 22년 전이죠. 그러면 꽤 오래됐잖아요. 자, 그때도 자서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한때 붐이 이렇게 일었다가 푹 꺼졌습니다. 2000년 요 당시에 붐이 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간 게 아니라 푹 꺼졌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강좌를 운영하면서 자서전 쓰기 강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했죠. 아마 연마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이제 그게 신문사다 보니까 글쓰기 강좌를 많이 해요. 저거 말고도 또 그냥 보통 글쓰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자잖아요. 기자, 글 쓰는 사람들, 글쟁이들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그걸 더 훨씬 잘하죠. 그래서 저런 강좌를 막 운영을 하는데 그때 났던 자료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 쓰기, 자서전 출간 유행 해가지고 미시의 역사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 일산에 사는 주부 신임재 씨는 집안 정리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다. 책상이라야 밥상에 흰 수건을 깔아놓은 작은 안진뱅이 책상이지만 신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집필실이다.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뭘 받쳐놓고 위에다가 노트를 펴놓고 펜으로 이렇게 쓰는 장면이죠. 오늘의 주제는 아들의 이야기다. 이 사람도 지금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 당시 55세. 이 당시 2000년에 55세니까 지금은 여기다 22년을 더 해야 되죠. 그럼 지금 계시면 77세가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걸 하는 건데
책상 앞에 딱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뭘 해야 되나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은 주제를 하나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차분차분 생각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딱 글을 쓰려고 책상에 앉은 거예요. 안진뱅이 책상에 앞에. 그래서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들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어요. 자, 부모가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그 아들 성장기 중에서 제일 힘들 때 사춘기 때겠죠. 사춘기 반항기니까 그죠? 그때 갈등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네. 네, 아들 딸하고 막 갈등하고 집 뛰쳐나가고 아들 딸이 가출한 적 있나요? 자주 합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가출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에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다녔는데 거기 출석하신 분이 4분밖에 안 돼요. 4분. 아주 소수정예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뭐랄까 수줍음 많이 타고 고전적인 한국 여성분 할머니가 오셨어요. 얌전하고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지 않은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살 그런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옛날에 가출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런 분이 옛날에는 가출했었구나. 근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방이라는 작은 제목을 쓰고 나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필름 끊긴 영화처럼 툭툭 끊어져 떠오른다. 아장거리며 품에 달려들던 아들에게서 나던 달콤한 우유 냄새. 고등학생 때 절뚝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다리에서 본 시퍼런 피멍과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낸 워크맨의 파편들. 자, 여기 사연을 보니까 이제 아들하고 뭔가 이렇게 대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아들의 다리에서 본 시퍼런 피멍이래요.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리에 피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부모 입장에서.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앞뒀는데 엄마가 이 아들의 워크맨을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을 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워크맨이 뭔지 아시죠? 네, 음악 듣는 기계 있잖아요. 요즘엔 MP3로 이렇게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듣지만 옛날엔 그게 없어서 카세트 라디오나 뭐 워크맨 같은 거를 들고 다녔죠. 그러면 이제 고3 학생이 음악만 들고 듣고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화가 나서 야 이놈 새끼야 너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음악만 듣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화가 나서 집어 던졌겠죠. 그래서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재수생이었던 아들을 불신검문하던 경찰 앞에서 내 아들이 강도처럼 보이냐? 동네 사람이 모이는 줄도 모르고 눈물 범벅되어 소리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즈음 어느새 눈가가 축축 펴진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재수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음악만 듣고 다니면서 사고치고 다니다가 결국은 대학교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다. 엄마가 또 속이 상하겠죠.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놈이 어디 나가서 뭔 사고를 쳤는지 불신검문 당해가지고 강도로 오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 아들이 강도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했겠죠. 그런 장면이에요. 정작 글이 진도 나가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빙그레 웃다가 울기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글을 써내려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얼마 동안 썼다고요? 1년 동안 썼대요. 1년. 의지의 한국인이죠. 여러분 1년 동안 글 쓰라 그러면 쓰시겠어요? 이분은 어떤 경우냐면
이 강좌 한겨레 문화에서 센터에서 했던 그 강좌에 참여해서 12주를 배우고 강좌가 다 끝나고 그동안에 글을 잘 못 썼으니까 나머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또 1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주 하잖아요. 10주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글 쓰시겠어요?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고 혼자서 해야 되는데 의지력이 없이 어떻게 해요? 뭐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혼자서 주구장창 날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글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예. 그 사이 엄마 손을 잡고 쑥을 캐러 다니던 어린 산골아이가 장성한 아들을 장가보내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기까지 넘었던 삶의 고개들로 채워진 노트가 100쪽을 넘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쓴 게 100쪽이래요. A4 용지 100쪽. 자, 이걸로 100쪽이면 책으로 몇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250페이지 이상 나와요. 250페이지. 250페이지면 제가 드린 책이 지금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이 나오는 거죠. 예. 책 한 권 분량이 충분히 되는 분량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언젠가 내 손으로 태워버리겠다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사 다닐 때마다 짐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내 흔적을 막상 없앤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내 흔적을 없앤다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흔적이 있는데 사진도 찍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그 흔적이 싹 다 사라지면 어떨까요? 예, 속상하죠.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남기느냐? 앨범으로 남길 수도 있고 자서전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그래도 이 2000년대 1900 몇십 년대 태어나서 수십 년간 이렇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살아서 살다가 갔다. 그죠? 결국은 가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았었어 하는 흔적, 예, 그거를 좀 남겨보겠다는 거죠. 예, 그게 자서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마침 그때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하는 자아 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라는 강좌의 광고를 신문에서 발견했다. 유명인들이나 쓰는 자서전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이 쓴다는 게 우스웠지만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광고 문구에 솔깃해 문화센터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신씨였지만 덜컥 등록하고 말았다. 자, 자아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여기도 이제 자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체성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 예, 그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내 흔적을 남기는 거. 또 내가 살아온 의미를 되짚어 보는 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아니라면은 뭐 굳이 이렇게 머리를 썩여가면서 골치 아픈 거를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글 쓰는 게 쉬우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교실에는 사업가와 교사에서 30대 주부까지 다양한 그렇지만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숙제로 내준 종이 한 장 채울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 채우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밤. 여러분이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이걸 해낼 수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으면 이거 하기 어려워요. 네. 뭐 낮에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밤을 새울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나 한번 떠오르는 기억은 다른 사건과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탁 기억이 떠오르면 그래? 그럼 이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생각나네? 그럼 이 생각나는 요 기억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글로 엮어낼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강좌는 3개월로 끝났지만 3개월이니까 한 달에 4주면은 12회잖아요. 12회기로 끝났지만 신씨는 두뇌 창고에서 꺼내온 삶의 조각들을 계속 이어붙였다. 강좌 다 끝나고 나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때로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과도 만났다. 이게 뭐냐면 불편한 과거, 트라우마 그런 거잖아요.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그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그 이미지로 해서 나타나는 게 꿈이잖아요. 아시죠? 예, 무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지만 잠을 자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깊은 무의식,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뭐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열등감 같은 거, 트라우마 이런 게 갑자기 확 올라와서 여기 영상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꿈이잖아요. 그게 악몽이죠. 아무튼 이렇게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과도 만나는데 고3 시절 자신의 욕심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기면서 학급 동료들로부터 나쁜 연소리 들으면서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이나 요건 이제 자기 얘기고 본인 신임재 씨 얘기고 요건 이제 아들 얘기. 대학 입시에 두 번이나 낙방한 아들과 겪었던 험악한 갈등과 단절은 그저 가슴에만 묻어두고 싶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죠. 아들하고 갈등했던 거, 뭐 부부끼리 싸웠던 거, 또 어디 가서 뭐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한테 시달렸던 거, 뭐 이런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고 그냥 짓 눌려버리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몽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몽이 왜 나타나냐면 그 처리되지 않은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그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소를 안 하니까 잠잘 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군대에서 두들겨 맞았던 것도 꿈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해소가 안 됐으니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심리 치유가 돼버리면 싹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잠도 잘 잘 수 있을 텐데 악몽이 자꾸 꾸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냥 의식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남아있으니까 언젠가는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돼요. 글쓰기에 그 치료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명한 텍사스 주립대 교수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한 이야기예요. 글쓰기 치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거예요. 글쓰기 치료, 책 제목이 그거예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쓴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글쓰기를 통해서 심리가 치유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몽을 꾼다든가 그 해소되지 않은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누르지 말고 끄집어내서 글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남한테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간에 뭐 정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이제 글로 풀어 씀으로써 내 심리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슴에만 묻어두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고 사회활동에도 낙오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정리를 하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글을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자서전을 쓴 사람은 자기가 그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저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